또 관저로 올라가다 보면 이런 이제 멋있는 풍광이 있는데요. 꿀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 사이로 보이는 꿀뚝이 좋아서 여기는 이제 인수문, 드디어 관저로 들어갑니다. 관저는 대통령과 그 가족이 생활했던 관저는 대통령의 공적인 업무 공간과 사적인 업무 공간을 구분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라고 써놨고, 이 관저하고 청와대하고는 사실상 거리적으로 굉장히 멀더라고요. 한 1km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주 운동도 많이 하셨겠다. 밥 먹고 출근하고 하다 보면 길이 한 1km 정도 되니까 그 길을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오르막도 심해요. 그래서 운동도 상당히 됐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저도 요즘 걷기 운동 많이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여기서 사시면서 참 운동을 많이 하셨겠다,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저를 바라보는 모습이고, 관저 안에 보면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마치 그 옛날 절이나 사당에 가보면 잘 볼 수 있는 건물인데, 여기 보면 청안당이라고 써놨죠. 푸르고 편안한 그런 의미인데요. 저는 요 건물이 아주 무슨 비밀 장소 같아서 이 사진을 이제 몰래 찍다가 보안 요원이 좀 제지를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요 현판이 있죠. 현판이 잘 안 보여가지고 제가 잔디밭 안으로 살짝 한 발짝 들어갔는데, 바로 그 보안 보시는 분이 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제지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청안당. 한옥으로 아주 멋지게 지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봤어요. 뜻은 푸르고 평안한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대통령과 가족이 주거하는 공간으로 청와대 내에서도 가장 은밀하고 사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무슨 가족들이 힐링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전혀 공개를 하지 않는 곳이고요. 기와 멋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잡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왕궁이나 또 사찰 같은 데 가보면 지붕 위에 이렇게 요런 이제 동물 문양의 요 상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잡상이라고 하거든요. 잡상. 그러니까 잡다한 모양의 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 만들어 놨냐면, 뭐 악기를 물리치거나 안 좋은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런 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잡상, 뭔가 좀 의미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말로 이걸 어처구니라고 한답니다. 어처구니.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악기를 쫓고 집을 보호하는 이제 목적인데요. 이 어처구니로 쓰이는 상들은 주로 이제 신선, 돼지, 말, 이게 돼지, 이 대자가 아니네. 동물의 대자입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동물의 돼지, 그리고 말, 사자 등을 이제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재미로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우리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을 쓸 때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말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고요. 원래는 이 어처구니가 두 가지 용도가 있는데, 하나는 맷돌의 손잡이를 또 어처구니라고 한대요.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다 하면 맷돌에서 가장 중요한 손잡이가 빠져서 맷돌을 돌릴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두 번째는 방금 보여드린 잡상, 궁궐의 장식물, 그 동물 조각, 그걸 어처구니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궁궐에도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궁궐의 위험과 안전에 중대한 실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표현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재미있죠. 사실 우리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재미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거는 이 관저 안에 이렇게 육묘상을 만들어서 채소를 기르더라고요. 여기 이제 파가 제일 먼저 눈에 띄죠. 우리 이런 걸 가지고 터키식 텃밭이라고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에서 많이 소개하던데요. 아마 터키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요. 이 채소를 길러서 누가 먹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여기 아무도 안 살 텐데 경호원들이 나눠 먹는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하여튼 뭐 관리도 잘하고 뭐 잡초 하나 없이 깨끗하게 크고 있습니다. 이 관저 안에는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밖에서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놨고,
여기 보면 이제 식당이라든가 여기 이발하는 공간, 그리고 그 길 옆에 보면 장독대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특이해서 사진을 찍어 봤고요. 관절을 나오면 기념식수한 앞에 소나무가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보이죠. 일부러 이렇게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가지를 하나는 좌측, 하나는 우측으로 이렇게 관리를 했고요. 이거는 밑에 읽어보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 권양숙 여사님께서 2003년 4월 5일 날 기념식수를 하셨다고 합니다. 앵두나무도 있어요. 특이하게. 그 관절을 둘러싼 숲이 없는 게 없어요. 나무가. 뭐 감나무도 있고요. 그리고 내려오다 보면 지금 여기가 북악산인데요. 청와대 전망대가 여기 있고요. 이쪽 그 노란 길로 가는 이곳을 지금 다 개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원하시면 등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등산광이었는데 뭐 이 정도는 정말 날아다녔었는데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진짜 아쉽네요. 언젠가 한번 시간이 된다면 제가 무릎이 조금 회복된다면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보면 해발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340m 정도 되네요. 아름다운 곳일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여기가 이제 못 가던 금지구역이었기 때문에. 또 내려오는 길에 이 보시죠. 이게 반송이래요. 반송. 저는 이게 하도 커서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인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반송이랍니다. 반송. 와 진짜 크죠. 나이가 약 170년 됐다네요. 여러분 170년 된 반송 한번 보시고요. 나무 관리를 뭐 굉장히 잘했어요. 청와대는 이 반송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또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요. 여기 안내판을 보면 청와대 노거수군이라고 해놨거든요. 군이라는 거는 물이라는 뜻이고요. 노거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오래됐지만 커다란 나무, 나이가 오래되고 커다란 나무라는 뜻인데요.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좀 키워 볼게요. 방금 우리가 봤던 요게 반송이거든요. 나이가 170년 된 반송이고, 요 뒤에 보면 요게 2번 두 그루가 있는데 이 나무가 해화나무입니다. 해화나무. 그리고 1번 용버들이 있는데요. 용버들은 이쪽에 있어요. 청와대 안에 있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복궁 안에 있어요. 경복궁 안에 있는 나무고, 이 청와대는 여기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직선거리로 가서 여기 신무문, 경복궁에 들어가는 신무문이 있죠. 신무문을 통과하면 여기 용버들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제가 이 나무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 못한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3번은 또 말채나무입니다. 이런 오래된 나무들이 있고요. 청와대가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무 보는 재미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물론 여기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통제를 하고요. 이 밖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데 우리는 또 시간이 없어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계속 또 목적지로 가야만 했습니다. 청와대도 이렇게 쉽게 단시간에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을 가지고 오면요, 등산도 할 수 있고 뭐 여러가지 하루는 그냥 가겠더라고요. 제가 해화나무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특별히 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해화나무, 그냥 한자를 보면 이게 한자가 해자가 아니고 괴자거든요. 괴자. 중국에서 따와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괴화수라고 부른답니다. 괴화수. 한국에 오면서 이게 괴자가 아마 발음이 어려워서 우리나라의 해화로 불리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의 해화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걸 학자수라고 해요. 학자수. 학자의 집에 심는다는 거죠. 일명 선비나무입니다.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해화나무를 심어주는 풍습이 있었다. 즉 출세와 성공을 상징하는 나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 우리 뭐 친구들하고 가면 제가 이 해화나무 설명해 주면서 이제 농담 삼아, 야, 이 해화나무는 아무나 심는 게 아니다. 옛날에 너 같은 하위 계층들, 쉽게 말해서 쌍농 집에는 심을 수 없다. 이걸 심었다는 거는 고위층이고 학문 쪽으로도 아주 엄청난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한 번씩 하거든요. 이게 콩가라는 게 굉장히 좀 반갑죠. 그래서 저는 콩가가 제일 반가워요. 여기 잎을 보면 마치 땅콩나무 잎처럼 이렇게 짝지어서요. 이렇게 났습니다. 짝지어서
그래서 콩가라는 게 힌트를 주고 있고요. 이 꽃도 콩꽃 모양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열매 맺힌 거 보면 이렇게 콩처럼 이렇게 맺힙니다. 콩처럼. 이런 나무를 우리 가정에 심으면 좋겠죠. 굉장히 키도 크고 좋은 나무인데 아마 화분에 심어도 잘 자랄 것 같아요. 일단 콩가라서 잘 자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또 구독자님들 중에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정보를 드리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여기 창덕궁에 가면 해화나무가 있답니다. 지금은 꽃이 피고 이 열매가 맺혀가지고 열매가 이게 밑에 떨어졌겠죠. 몇 개 주워가지고 이게 심으면 발화가 될지 안 될지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가을에 심심하시면 창덕궁 가셔서 해화나무 종자 한번 주워서 여러분들 댁에 화분으로 심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청와대를 둘러보다 보면 여기 이런 무서운 장소가 있죠.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아마 이거는 제가 추측건데 지하 벙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하 벙커 그렇겠죠. 여기 보면 여기 흔적이 있어요. 여기가 약간 지하 벙커인데 지상부하고 숨쉬는 공간인가요? 약간 여기가 약간 들떠 있죠. 해화나무 발화 잘 됩니다. 네, 허풍수님 감사합니다. 심어보셨군요. 부석사에 가면 선비화라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식물인가요? 근데 선비화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청와대를 나왔습니다. 청와대를 나오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 신무문이죠. 경복궁의 가장 북쪽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무문은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현무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 현무가 뭐냐면 전현무가 아니고요. 현무는 네 방향 중에서 북쪽을 관장하는 동물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무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약간 신묘한 어떤 귀신 신자를 써서 여기가 신묘한 현무라는 뜻의 이름으로 신무문이라고 붙였습니다. 이쪽 북쪽에 이쪽 문을 통해서도 경복궁으로 입장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관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요 경복궁을 관람할 예정이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 이유도 조금 있다가 당나라 현무문의 난 때문에 그런가? 예리한데요. 제가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왜 신무문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까지 하셨군요. 좌측에는 건춘문도 있어요. 동십자가 옆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구름님. 커피 한잔 하러 왔습니다. 여기가 청와대 사랑채라고 이름 붙여진 커피숍인데요. 여기가 1층이고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게 뭐 개인이 하는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개인이 이 정도로 지어놓고 장사를 하면 정말 장사를 잘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개인이 하는 건 아니랍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청와대 건역 테마 여행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놨고요. 트래블 라이브러리, 트래블 여행이죠. 여행 도서관, 이게 여행 도서관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조금 생소한 단어죠. 트래블 라이브러리, 여행 도서관. 여행하는 곳에 이런 도서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책도 보고요, 또 힐링하는 시간도 갖고. 역시 서울은 다르구나. 이 안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나는 여행보다 더 좋은 일을 아직 알지 못했다 라는 아주 멋진 글귀가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정말 여행이 최고다라는 거죠. 여행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여행을 통해서 참된 의미를 찾기도 하고요.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조용하고 앞으로도 많이 하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보면 이 안에 보면 이런 책들 막 군데군데 이런 책들이 많아요. 특히 여행 관련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간만 있으면 참 읽어보고 싶은데 조금 아쉽고요. 보세요. 여기 보면 뭐 서울 골목길 이야기, 뭐 서울 건축 여행, 섬진강 일기, 국내의 어떤 유명한 명소들을 찾아서 나온 책들이 많고요. 아주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 이게 천장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천장이에요. 천장에도 이렇게 책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주 청와대 아주 신경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책도 많죠. 그래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들 뭐 언제든지 읽어도 되고요. 이렇게도 전시해 놨고요. 또 미디어 아트실이라고 여기 또 미디어 아트도 행사를 하고 하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못 가보고요. 이렇게 찻집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강조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을 다 모아서 이번에 길떠라는 홍 선생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총 200만원이고요. 우리 어슬렁어슬렁 구독자님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이니까요. 홍 선생님께서 아주 의미있게 쓰실 거로 생각되고요. 참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전달했고, 그리고 뭐 저도 이날 또 오신 우리 한 분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후원을 해 주셔서요. 사실은 제가 무릎이 안 좋고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번에는 홍 선생님하고 같이 세네갈 가서 활동을 하기가 어렵겠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구독자님께서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홍 선생님 계시는 그 두 달 같이 가지는 못하고요. 아마 홍 선생님 계시는 그 2달 안에 제가 한 달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세네갈에 이제 가려고 합니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홍 선생님하고 세네갈에서 합체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사실 저도 상당히 마음이 좀 깨름칙했거든요. 제가 가야 되는데 홍 선생님 혼자 이 세네갈로 보낸다는 게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날 오신 우리 구독자님께서, 제가 뭐 이름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또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저도 갈 수 있게 되었고요. 저도 뭐 힘을 내겠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정말 홍 선생님 용기가 대단하죠. 홍 선생님은 일하는 스타일이 뭐 저랑 사전에 협의하고 상의하고 이런 거 한 번도 없거든요. 홍 선생님 세네갈 가시는 것도 오늘날 갑자기 제가 가만히 있는데 전화가 와서 안 박사님 세네갈 비행기 표 끊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세네갈 비행기 표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네갈 갑니다. 그게 끝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역시 우리 홍 선생님의 그 들이대 정신 대단하구나. 저보다 뭐 훨씬 더 한 수 위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정말 우리 구독자님 중에 홍 선생님 같은 분이 계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또 종무님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홍 선생님께 구독자님들의 그동안 이제 구독자님들이 보내주신 후원금을 드릴 수 있어서 금액적으로도 뭐 상당히 큰 돈이죠. 200만원 정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또 이 외에도 이날 오시기로 했는데 또 못 오신 분이 계세요. 수원에 계시는 우리 홍 선생님께서 그동안 이름을 대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거기에 오병관 선생님이죠. 수원에 계신 그분이 또 모루 담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200만원을 보내주셨고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안동에 있는 윤호 선생님께서도 모루 닭장에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닭장 짓는 거 해서 또 보내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이번에 이제 홍 선생님 세네갈 가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이렇게 많은 지원금들이 홍 선생님 앞으로 모여질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홍 선생님 이제 나가셨나 보네요. 일하러. 지금 안 계시네. 안 계시네요. 네, 홍 선생님도 이때 또 이날 받고 정말 정성스럽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미 있게 쓰실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홍 선생님의 활동을 계속 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사진을 찍었고요. 이제 참 웃기는 얘기인데요. 여기가 신무문, 우리가 차 한잔 마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경복궁 관람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4시 10분에 도착했거든요. 여기에 4시 10분 4시 10분에 도착을 했는데 입장 마감이 16시예요 4시예요 우리가 10분만 빨리 왔으면 여기에 입장을 할 수 있는데
입장 마감이 16시야. 우리는 이걸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4시 넘으면 입장을 할 수가 없어요. 경복궁 보시려면 반드시 4시 전에 가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게 더 놀라운 게 11월부터 그래요. 11월부터. 우리가 이날 11월 1일 날 모였거든요. 하루 전에 모였기만 했어도 충분히 입장하는데, 야, 이 하루 사이로 이날 입장을 못하고 제지당했어요. 아주 철저하더구만요. 아유, 야, 10분 늦게 왔는데 조금 봐줘 했더니 절대 안 된다 해서, 멀리서 왔는데 조금 봐줘.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경복궁은 못 봤습니다. 못 보고 헤어지게 되었고요. 다시 헤어지는 길에 광화문 앞에 광장에서 독서하는 행사, 여기에 지금은 뭐 사람들이 많이 앉았죠. 이제 오후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누워서 책을 볼 수 있고, 책도 아주 많이 갖다 놔서 이상국 선생님 오셨군요. 세네갈 팽자 심을 날 기대해 봅니다. 홍윤규 선생님, 저기 위에 댓글에 11월 12일 날 박사님 댁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국 선생님, 11월 12일 날 혹시 시간 될까요? 다시 한번 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2일 금요일 날 우리 부산에서 제11회 정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또 지원해 주신 분, 특히 부산에서 유홍현 선생님, 그리고 유송정님, 그리고 우리의 의인 중에 의인 김의인 선생님,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가서 홍 선생님하고 같이 세네갈에서 의미 있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